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어느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집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집착이라는 단어는 일단 부정성을 담고 있죠. 네,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집중이 아닌 집착인 것은 지나친 애착인 건데요. 제 생각에 이 지나친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또는 안 하려고 하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게 집착인 거죠. 집중은 내가 의도해서 능동적으로 무언가에 힘을 모으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집착은 나의 의도라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언가에 정신을 쏟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집중과 집착을 구별하려면 행위의 당사자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파악해야지 거기에서 벗어나던 거기에 있던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집중은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원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니까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집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언가의 힘 때문에 정신이 쏠리는 거니까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착은 일단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야만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겠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징글징글하게 싫어서 그만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버리고 싶은 마음을 먹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을 마음공부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도 하죠. 또는 놓아버림, 흘려버림 등등 그만두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것을 툭 하고 내려놓듯이 뜨거운 것을 재빨리 놓아버리듯이요. 갑갑하게 막혀있던 것을 훌훌 털어서 흘려버리듯이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만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집착은 내 표면의식 차원에서 버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잠재의식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착하는 행위를 본인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키는요.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채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집착을 하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각만 한다고 해서 집착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라바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자녀나 배우자, 연인 등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도 있고요. 또 물질에 대한 집착도 많이 있었어요. 또는 성이나 도박, 그 밖에 다양한 각종 중독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그분들도 본인이 집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또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거겠죠. 상담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모든 집착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착하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대부분 당사자들은 알아채지 못하세요. 최면 상태까지 들어가셔야만 알아채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녀한테 집착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하시고요.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일이나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표면 의식으로는 이 모든 말들이 마땅히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이미 집착이 되어서 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집착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해서요.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랑의 크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것은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관적으로 나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던 상황을 내가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면한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라면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집착의 대상이 일이나 물건이라면 주변 상황들을 나의 입장, 나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선을 잘 유지하게 되면 평소 갖고 있었던 감정과는 다른 감정이 들게 돼요. 모든 집착하는 행위에는 집착에 따른 여러 감정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좀 더 객관화시키면서 나 자신과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술, 담배, 아니면 특정 물건 같은 물질적인 중독이나 성공이나 성취 같은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상적인 집착이라면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집착이라면 진정으로 나 자신이 사랑받고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깊은 사유를 통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도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일이죠.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 이것이 사실 모든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자꾸 나에 대한 생각과 탐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는 아포프토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아포프토시스는 세포가 죽는 것이 전부 다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프로그램, 즉, 이 아포프토시스가 없으면 세포는 죽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죽는 것을 잊어버린 그 세포의 상태가 바로 암인 거죠. 암세포들은 결국 죽음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계속 살고자 해서 결국은 주인의 몸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도 이 암세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한 세포가 죽을 때를 알고 죽어주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사랑인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존재 하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에도 쉽게 집착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쥐고 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또 불합리하고 또한 끝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 그려놓은 사랑이니까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오늘 제가 집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자기가 죽어야 할 때를 잊지 않고 잘 작동하는 건강한 세포처럼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때 그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즉 끝이 아니라요. 새로운 탄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잡고 계신 것이 있다면 놓으세요. 힘드시잖아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새 생명이 싹트듯이 새로운 에너지가 옵니다. 가볍게 툭 하고 놓아버리고 다만 존재로서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집착이라는 이기심은 발동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집착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원하고 희망하는 소중한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집착에 있는지 알아채시고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50세 유미가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